안녕하세요.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김민경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조직 문화 얘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조직 문화의 1단계 영상이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2단계, 3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와 리더십은 관계가 깊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리더십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조직 문화의 2, 3단계가 리더십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먼저 조직 문화 1단계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인공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인공물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반면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표방하는 가치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이 표방하는 가치는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미션이나 기업 문화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없다면 인재상을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도 없다면 윤리경영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사실 윤리경영 페이지에는 아무래도 회사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나타내기보다는 모든 회사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이나 또 도덕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은 아마존의 Who We Are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이나 아마존의 인재상, 또 다양성 관련 제도를 보실 수 있고,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사례를 볼까요? 공유 오피스 회사인 위워크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 위워크 미션에 들어가 보면 개인으로 시작해서 더 큰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곳이며, 또 성공이 금전적 성취가 아닌 스스로의 충만함으로 정의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위워크 창업자 애덤 뉴먼은 기업 적자가 쌓여있는 중에도 개인적인 이득을 챙겨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2019년 한창 IPO 준비로 바쁠 때 자신은 회사 돈 600억 원을 들인 전용기로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자신이 결제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생기자 본인이 뉴욕으로 돌아가는 대신 임원 한 명을 몰디브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위워크에 임대해서 또 100억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챙기기도 했고요. 기업 공개 전에 주식 매각과 또 주식 담보 대출로 7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회사에서 과연 성공이 금전적 성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방하는 가치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신에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워크의 사례를 들었을 뿐, 사실 국내에도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이 달라서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회사들이 참 많이 있었죠. 조직 문화가 듣기 좋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이 다른 상황들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행동들은 조직 문화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 단계입니다. 바로 공유된 기본 가정 단계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9시 출근하는 회사가 참 많았죠. 그런데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9시지만 또 어떤 회사는 8시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해서 8시 반이면 대부분 자리에 앉아 커피도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8시 55분에 불이 나게 사람들이 줄지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요, 9시 15분, 20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죠. 공식적인 제도만 보면 분명 9시 출근인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다를까요? 그건 공유된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유되었다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이 조직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본 가정은 판단이 암묵적이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논의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조직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 라고 눈치껏 행동하는 거죠. 또 다른 가정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누가 인정받고 승진하는가?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성과관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조직에서 성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무엇인지, 또 구성원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당연히 성과 관리를 관리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또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런 답이 나와야겠지만 익명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 사내 정치를 잘하는 사람, 또 의전에 능숙한 사람, 심지어 목소리 큰 사람까지 별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목표 달성도 한 단계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매출과 이익 어느 한쪽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표를 선택하시겠어요? 조직의 평가 지표에 여러 지표가 써 있고 또 심지어서 지표의 가중치가 정해져 있더라도 보이는 가중치와 또 실제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는 따로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속했던 조직에서는요. 세일에서 파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할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상품의 비중인 정판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 강조했었는데요. 이러한 정판율 추이를 전사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담당자들은 본인의 지표가 매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인 판매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회사 방침에 따라 할인을 안 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렇게 공유된 기본 가정은 암묵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명시적인 눈에 보이는 제도들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과와 조직 문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나의 리더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직 문화는 회사 차원에서 챙겨야 할 주제 아닌가요? 물론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각 팀의 조직 문화는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서브컬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브컬처는요, 팀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팀은 숫자를 꼼꼼하게 챙기고 비용을 절감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하지만 팀의 조직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팀장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리더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구성원들의 기본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팀마다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조사해 보면요. 같은 회사 내에서 팀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아예 회사와 회사를 비교할 때보다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인사제도와 같은 경비 기준을 가진 회사 내에서도요.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더 큰 기본 가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분들이 어떤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에드가 샤인이 구분한 조직 문화 2단계 또 3단계를 알아보고 그것이 성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리더십은 어떠한 깊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인공물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기본 가정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실 동료들과 한번 대화해 보면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김문경의 세상의 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경의 세상의 나 TV